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잘 알려진 남미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호세 무이카는 1935년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이카의 부모님은 작은 포도 농장을 운영하였는데 5살 때인 1940년 농장은 도산하였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면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60년 우루과이는 독재 정권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기였고 당시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에 매료된 그는 좌익 무장단체 투마마로스에 투신했습니다. 은행을 틀고 소도시 장악도 시도했습니다. 6발의 총상을 입었으나 병원이 가까워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에도 그의 신출기몰한 모습에 사람들은 그를 로빈 후드라고 했다고 합니다. 1970년 3월 몬테비데오의 한 주점에서 게릴라 전사한 무이카는 검거됩니다. 하지만 땅굴을 통해 2번의 탈옥에 성공하였으며 결국 다시 붙잡혀 살인적인 고문을 받았고 14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편 우루과이는 1972년 4월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그는 1972년 말까지 게릴라를 진압하였으며 1973년에는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한편 수감 생활 중에 무이카는 급진 폭력혁명 노선을 부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청하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조급함 때문에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이상을 자꾸 청한다면 우리는 실패에 직면하게 되고 사람들을 망치게 될 것이다. 1985년 국제사면위원회의 도움으로 50살의 나이에 석방된 무이카의 선언입니다. 무이카가 중도 좌파로 정치적 노선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94년 좌파 정치 조직인 민중참여운동을 대표해 하원 의원이 됐고 이는 게릴라 출신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999년 상원 의원이 됐으며 2005년 좌파연합인 광역전선이 정권을 잡아 우루과이 최초로 좌파 정부가 수립되자 그 정부에서 농축수산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9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2010년 3월 1일 우루과이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주변에서 간혹 볼 수 있는 민주투사 출신의 대통령 이야기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이카가 대통령이 당선되어서도 통치기간 동안에도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도 여전히 우루과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재임 기간 중 보여주었던 실천하는 리더십 때문일 것입니다. 무이카가 전임 정치인과 다른 점은 그가 취한 정책 방향에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그의 입장은 취임 시 선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다. 사회는 이 점을 인식해야만 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만 한다. 배제는 결코 경제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정신은 낙태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 마리화나 합법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가톨릭인 국가에서 이런 인권 정책의 파장은 컸으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태와 동성결혼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우 간단한 원칙을 적용해 봅시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낙태는 이 세상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동성결혼은 이보다 더 오래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합법화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그들을 고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마약 정책에 대한 다른 길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압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독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심은 마리화나보다 훨씬 먼 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약 마피아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도 소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국은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로 내주고 자신은 수도 인근 20평 규모의 낡은 농가에 그대로 눌러 앉았습니다. 재산은 한때 30만 달러까지 있었지만 빈민주택 사업 등의 기부에 취임 당시 신고한 재산은 고작 1,800달러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월급도 기부금으로 썼습니다. 자신의 월급의 90%를 기부하였는데 5년간 기부한 금액이 무려 55만 달러였습니다. 짧은 바지에 샌들을 신은 이웃집 농부 차림으로 1987년형 낡은 폭스바겐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뒷좌석에는 다리 하나 잃은 개 마누엘라를 앉히고서 2014년 전 세계를 흥분하게 했던 미국 쿠바 국교 정상화 뒤에도 무이카가 있었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 죄수들을 팔아줄 테니 미국이 응용하고 있는 쿠바 간첩을 풀어주고 쿠바와 관계 개선을 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후 무익하는 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시리아 난민 42명의 입국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취업과 교육 서비스 등을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권 존중 사상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그의 행보에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무이카는 52%의 지지율로 당선되었지만 그의 퇴임 직후에 조사한 그의 지지도는 65%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 철학을 잘 알 수 있는 연설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발전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바로 눈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량 소비가 세계를 파괴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고가의 상품을 소비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사람은 조금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 끝이 없는 욕망으로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